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 소설의 타이틀을 보면 자, 맨 앞장 한번 넘겨볼래요? 소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오해와 진실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소설에 오해와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소설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여러분들 소설을 배우면 중학교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여러분이 만약에 인물 중심으로 읽는다면 인물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소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물일까? 인물의 심리일까?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좀 봐줘볼래? 그러면 인물의 심리가 파악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심리를 나타내는 소재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뭘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소재. 그런데 학생들은 소재가 연결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물 중심으로만 소설을 읽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인물 심리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러분. 인물을 안다고 문제가 풀릴까? 이렇게 써놓고 내가 진실이 해서 뭐라고 써있어? 소설은 소재의 연결이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제가 하근찬의 순환이다라는 소설을 그림으로 형상한 걸 지금 넣어놨어요. 자, 선생님 좀 봐줘보세요. 하근찬의 순환이다라는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뭐가 없죠, 여러분? 팔이 한쪽이 없고 아들이 다리가 한쪽이 없거든. 이렇게 순환을 당한 이대, 1대와 2대잖아, 그지? 2대가 이 순환을 뭐 하는 게 주제일까? 극복한다는 걸 주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소설은 순환 극복이라는 주제를, 순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소설을 쓴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극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소재를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 연결시키는 걸 잡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봐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배웅을 나가는데 그 배웅을 나가기 전에 외나무 다리라는 걸 건너요. 자, 소재죠. 그럼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맛있게 구워주려고 뭘 사? 고등어를 한 마리 삽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딱 만났는데 아들의 뭐가 없어?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럼 다리가 없으니까 어때? 화가 나? 아니면 기뻐? 화가 나겠지. 자,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이해돼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팔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손에 이렇게 고등어가 들려있는 거야. 그럼 고등어가 들려있으니까 손이 하나밖에 없는 불편함을 느낄까 못 느낄까, 지문아? 느끼겠지. 그러면 순환을 뭐 하는 게 주제라고 했어, 아까? 극복하는 게 주제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 아버지가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아들이 도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에 뭘 집어들면 돼? 고등어를 집어들면 되는 거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앞에서 고등어라는 소재를 만들어냈죠. 그럼 고등어라는 소재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뒤에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되는 거지. 즉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등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도움을 한번 받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다리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딱 하고 나오는 거야. 그 외나무 다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아들이 다리가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순환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아들을 아버지가 뭐합니까? 업죠. 아들을 아버지가 업고 건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까? 순환을 뭐하죠? 극복했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외나무 다리라는 소재와 고등어라는 소재가 먼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소재를 뒤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 지어서 이 소설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니? 이게 바로 소설을 독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어떤 소설은 이해하기가 쉽고 어떤 소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소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는 소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인 거예요. 말을 바꾸면, 자, 뒤로 넘겨봐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4페이지 지문 잠깐만 펴봐요. 4페이지를 펴보면 민노인이 북치고 뭐 놀았다 이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풀 지문이니까 잠깐 두고, 이 지문은 사건 중심 같아? 아니면 심리 중심 같아? 사건 중심이죠. 말을 바꾸면 인물 중심으로 읽기만 하면 풀린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인물 중심으로 읽게 되는 소설은 어렵다고 쉽다고? 쉽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소설은 왜 어려울까? 지금 제가 거의 가운데 철사줄이라는 단어에 땅 하고 묶어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조금 전에 우리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읽어보셨을 테니까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걸 한번 기가 막히게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지문을 읽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철사줄이라고 하는 것의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금부터 잘 봐봐. 누군가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이 뼈 조각을 하나씩 집어들어 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다음 펼쳐진 신문지에 가지런히 정리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뭘 발견한 거예요?
유해를 하나 발견한 거죠. 자, 근데 그 유해에 뭐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철사줄이 묶여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철사줄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 그 위에 줄부터 보세요, 이제.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진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다음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냈죠.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렸고 쩔꺽쩔꺽 쇳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이 싱싱하게 살아있었다고 써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유해에 뭐가 묶여져 있었어? 철사줄이 묶여져 있었거든? 근데 그 철사줄을 누가 풀어줬다는 거야? 노인이 풀어줬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철사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줄 봐봐요. 살을 녹이고 뼈까지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 즉 철사줄이죠. 그 철사줄에 끈질긴 동그라미 빵 쳐봐. 냉혹함 동그라미 빵 쳐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철사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끈질김과 뭐죠, 여러분? 냉혹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독해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밑줄치고 뭘 쓰는 게 아니고 유해라고 하는 걸 묶어놓은 이 철사줄의 의미는 뭐냐면 끈질김과 뭐야? 냉혹함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달락 보세요.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풀어낸 다음에 허리를 펴고 나서 줄 묶음을 들고 걸어가서 허공으로 그걸 던졌죠.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떠올랐다고 나옵니까?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보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떠올랐다. 이제 무슨 회상 시작한다? 과거 회상 시작할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본다면 영화에서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장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회상이 됐다는 걸 너무 잘 느꼈겠지.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과거 회상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해돼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철사줄을 딱 던지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 하면 어머니하고 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얀 물사발이 떠올랐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쌤 볼게요. 여태까지 소재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습니다. 하얀 물사발과 뭐 나왔죠, 여러분? 철사줄 나왔죠. 맞습니까? 자, 유해한테 뭐가 묶여있어? 철사줄. 근데 철사줄은 여러분 끈질기고 냉혹한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멀리 던지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어? 어머니가 떠올랐는데 어머니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소재 뭐가 떠올랐어? 하얀 물사발. 자, 앞에 소재 2개 깔았죠. 제가 아까 외나무다리랑 고등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락 볼게요.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침을 봐야지.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음을. 내 유년 시절에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에 깜깜하고 어둠 속에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로 나를 쏘아보던 사내가 있었지. 청년이 지금까지 가슴을 그을려 놓은 깊숙한 상처로 찍혀있는 그 증오스러운 사내가 있었지. 맞습니까? 그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 밑줄 쫙 돌려봐. 자, 과거 해상을 딱 했는데 음습하고 불길하고 증오스러운 누가 떠올랐어? 사내가 한 번 딱 떠올랐대. 그럼 이 사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제목 보니까. 그죠? 아버지겠죠, 아버지? 그럼 주인공인 나에게는 아버지는 좋은 대상이야, 안 좋은 대상이야? 안 좋은 대상이었던 거야. 자, 근데 그 다음 줄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25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가슴속에 키워왔죠. 어머니는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곱고 자상한 사람이고 나직한 음성으로 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이거 정리되세요, 여러분?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긍정으로 봐. 근데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달락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집중해야 돼.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미련스럽고도 끈질긴 기다림 때문이 아니었으리라. 사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지를. 25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놓은 완고한 기만이 목이 잠겨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밥상을 받아놓지 않은 고개를 쳐박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 식어가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라고 나오지. 그럼 이제 갑자기 누가 나와? 노인 나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야? 그렇지, 현재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시체에 철사줄이 묶여 있었어. 근데 그 철사줄의 뜻이 뭐냐면 끈질김과 냉혹함이야.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던지는 순간에 어머니가 떠올랐어. 또 뭐가 떠올랐어? 하얀 물사발. 근데 나는 이런 사내를 어땠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과거가 나온 거야. 정리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라 보세요. 이제부터.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히 쌓인 눈을 밟으며 오랜 길을 천천히 되돌아왔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정말 중요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맨 소총에 동그라미 빵 쳐봐. 소총이 수통과 부딪히며 쩔렁쩔렁 소리를 냈다. 난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 밑줄 쫙 돌려봐.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총구의 속성, 무슨 성? 냉혹함 밑줄 쫙 돌려봐.
자, 정리해봐. 얘들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소재와 연결돼? 철사줄이죠. 그럼 물어볼게. 내 어깨 위에 지금 뭐가 매여 있어? 내 어깨에 뭐가 매여 있어요? 소총이 매여져 있죠. 근데 이 소총은 여러분 어떤 걸 느끼게 하는 소재야? 냉혹함이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유해도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었어? 철사줄에 묶여 있었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어깨에 소총을 매면서 냉혹함을 느꼈던 것처럼 유해도 이 철사줄에 묶여서 냉혹함을 느꼈겠죠. 그럼 물어볼게. 얘의 즉 유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체의 마음을 이해할까 못할까? 이해할 수 있겠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 완강히 꽈리를 틀고 침을 봐야 돼. 소름을 끼치는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옥까옥. 어느 틈엔가 뭐가 날아 들어왔지? 까마귀가 날아 들어왔죠. 까마귀 동그라미 빵 쳐봐. 온 세상을 가득히 내려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 모여 새까맣게 꾸물거리는 놈들의 음산한 동그라미, 불길한 동그라미 빵 쳐봐.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까마귀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떠올랐어? 음산함과 불길함. 자, 얘들아, 무엇과 연결되니? 아버지지. 아버지랑 연결되는 거 보여? 보여? 자, 그러더니 뒤로 넘겨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었다. 얼핏 쏟아진 눈발 속에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을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 몸을 뒤척이는 있는 거. 누구였어? 아버지였어. 만약 얘들아, 그럼 진짜 아버지였을까? 까마귀를 보면서 아버지가 떠오른 걸까? 그렇지. 까마귀를 보면서 아버지가 떠오른 거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손발이 묶였어. 그럼 얘들아, 손발이 뭐에 묶여 있을까? 그렇지. 아버지가 손발이 철사줄에 묶여 있다는 게 떠오르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아까 내가 소총을 메고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아버지가 미웠어? 좋았어? 미웠죠. 자, 그런데 내 어깨 위에 소총이 메어 있고 아버지는 철사줄에 묶여 있어. 처지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럼 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겠죠. 중요한 건 이거야. 소설은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처럼 심리 묘사가 바로 직방으로 되어 있으면 이 소설은 무지하게 쉬운 거야. 이해돼? 그런데 어디에도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이 소설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소재를 보면서 여러분이 얘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독자가. 그럼 물어볼게. 원래 나는 아버지가 미웠어. 그런데 아버지가 메어있는 철사줄처럼 나도 소총을 메고 있어. 그러므로 난 아버지의 처지가 이해가 돼. 그러므로 부정에서 뭘로 바뀌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 누구처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머니처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슨 물사발? 하얀 물사발이 돼야 되겠지. 자, 이제 읽어볼게. 뭐라고 되어 있나 봐.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돌아누우며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개짓과 꾸물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에 눈이 내리죠. 무슨 눈? 한방눈이죠.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면 밭고랑을 지우고 밑줄, 밭둑을 지우고 밑줄, 그 위에선 내 발목을 지우고 밑줄, 꾸물거리는 새떼들도 지우고 밑줄, 들판과 저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밑줄.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와 소반이에 떠서 올려놓던 하얀 빛깔이었다.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지운다고 썼는지 알겠어? 내가 아버지에 대한 뭐가 지워진 걸까요? 그렇죠. 부정이 지워졌다는 얘기죠. 즉 아버지의 증오스러운 마음이, 아버지를 향했던 증오스러운 그 마음이 눈길이 지우듯이 내 마음속에서도 지워졌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주인공의 심리전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소설 속에 주인공의 심리전환이 있다는 말이 써있어, 안 써있어? 전혀 써있지 않다고. 그런데 1번 문제 봐봐. 거기에 보면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를 보면 4번 선택지 봐.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말 보이세요? 이렇게 선택지에 출제가 되는 거야. 이건 제가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쌤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 학생들이 소설이라는 거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냥 인물 중심으로 소설을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소설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연결 능력을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지문 하나 던져줄게. 자, 이 지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소재들끼리 연결시켜봐. 그럼 이 소재들끼리 연결이 되면 이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 라고 묻는 거라고. 근데 학생들은 이 임철우의 아버지 땅이라는 소설을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워? 임철우라는 작가를 연구한다고. 아버지 땅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배운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잊지 말아라. 임철우의 아버지 땅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는 여러분 수능에 아무 도움도 안 돼. 왜 그럴까? 우리가 물어보는 수능의 능력은 주어진 지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연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이 이 소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제 말 이해됩니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내신 준비를 할 때에는 소설이 배운 게 나오니까 그 소설은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겠지. 맞지?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배경 지식이고 이건 수능 능력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소설 나오죠? 그럼 그 소설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하듯이 그렇게 저랑 공부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능력만 갖고 있잖아?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가 박살이 난다고. 수능 점수가 안 나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정리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유해가 한 구 발견됐어. 근데 그게 철사줄에 묶여 있어. 근데 그 철사줄의 뜻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써져 있는 걸 그대로 발견한 거야. 끈질긴가 뭐? 냉혹함. 그러더니 이 철사줄을 땅 하고 던지는 순간에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어머니의 무엇이 같이 떠올라? 하얀 물사발이 떠올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거든? 근데 뭐가 매여 있어? 소총이 매여 있는데 이게 무엇의 느낌과 똑같아? 철사줄의 느낌과 똑같아.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는데 아버지가 무엇에 묶여있는 모습이 떠올라? 철사줄에 묶여있는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 소총을 맨 나는 아버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즉 부정에서 뭘로? 긍정으로 마음 상태가 바뀐 거지. 그런데 이게 소설 지문에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이 소총을 맨 내 모습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치? 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난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하얀 물사발이라는 말을 쓰면서 소설을 끝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소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죠.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지문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문이어야 된다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개념 잡혔나요?